이제 맹자와 그의 시대 그리고 맹자는 어떤 인물인가 좀 볼게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춘추 시대가 있고 전국 시대가 있어요. 네. 춘추 전국 시대라고 하는 게 뭐냐면, 자, BC 4세기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BC 4세기가 이제 이 지금 맹자의 시기예요. 이 맹자의 시기는 이제 천명을 받아 폭군이었던 은나라 주임금을 처단하고 천하를 통일했던 주라고 하는 하나의 세계는 사라지고 없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주라고 하는 나라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나라는 은나라의 마지막 왕이 걸주할 때 주임금의 폭정을 이게 주나라를 세운 인물은 문왕, 이게 세트로 이야기해. 무왕, 주공. 무왕과 주공은 형제고 무왕과 주공은 문왕의 아들이에요. 네. 여기서 시작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주나라를 이제 만든 거거든요. 근데 이게 주나라는 이걸 할 수 있었던 게 이 은을 친 거잖아요. 이 나쁜 임금을 쳤단 말이야. 무력으로 쳤단 말이에요. 이게 정당한 이유가 천명을 받은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누구를 정벌해. 예, 예를 들어서 누구를 쳐. 그거는 단순히 내가 땅을 더 많이 갖기 위해서, 돈을 더 많이 갖기 위해서 이건 안 돼. 그러니까 그런 이제 패러다임인 거죠. 이게 건국신화 같은 거예요. 예. 그래서 천명을 받아서, 그러면서 이때 천사상이 드러납니다. 천명을 받아서 백성들을 괴롭히는 나쁜 임금을 쳐서 만든 게 주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나라 임금은 천명을 받들었기 때문에 천자야. 하늘의 아들이야. 이게. 그래서 이 주나라는 천자를 중심으로 한 우리가 종법제에 기초한 어떤 이제 그 하나의 그 질서가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하나의 질서가 만들어졌는데 이건 뭐냐면 천자가 이렇게 중심에 있는데 천자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 예악 정벌이에요. 자, 예. 자, 이거는 제정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악을 제정한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하나라의 달력을 제정한다라거나 우리가 이 예라고 하는 건 일종의 사회생활의 리듬과 질서를 제도화하는 거거든요. 공동으로 이걸 하기 위해서. 네, 그런 거고 이거는 또 뭐 우리가 종묘 제례야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각 나라마다 그 나라가 표현하는 그 임금의 음악이 있어요. 이게 그 예약, 그러니까 이게 다스린다라고 하는 행위는 다음 주에 정치란 무엇인가에서 우리가 이야기를 할 텐데 다스린다라고 하는 건, 정치를 한다라고 하는 건 이 예약을 제정해야 하는 거야. 말을 바꾸면 우리가 문이라고 이야기하는 문화 혹은 문명, 제도 이거를 만드는 거야. 공자가 술이 부자. 나는 술할 뿐이지 만들지 않는다라고 할 때 이때 왜 이렇게 이야기했냐면 이 작은 성인들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이에요. 요임금, 뭐 순임금, 뭐 문왕, 무왕 이렇게 갖는 고대의 성인들의 고유의 권한이, 이 권한은 정치의 권한이거든요. 이거는 예약을 제정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이게 요 예약을 제정해서 살면 뭐가 돼? 이게 문이야. 문화국이 돼. 문명국이 돼. 예. 그런데 문명국이 아닌 오랑캐들이 있어.
주변에 이게 동쪽 나라의 오랑캐, 북쪽의 오랑캐, 서쪽의 오랑캐, 남쪽의 오랑캐, 화이사삼인데 중화주의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것 자체가 우리가 막 약간 제국주의와 식민주의처럼 생각을 하는데 얘네의 머릿속에서는 이 문명과 문화가 있는 이 중국, 이게 이 세계가 중심이고 그 주변에는 여러 오랑캐들이 있어. 오랑캐라고 하면 뭐냐면 예약이 없는 거야. 그래서 멋대로 사는 거야, 그냥. 이게 질서가 없고, 그리고 아버지가 죽어도 어떻게 제사 장례를 치르지도 않고 제사도 치르지도 않고 뭐 옷도 어떻게 입어야 되는지 모르고 반쯤 벌거벗고 아무렇게 사는 애들은 너무 안타깝잖아. 안타까우니까 어떻게 해야 돼? 정벌을 해야 돼. 근데 요 정자가요, 발을정, 정치할 때의 정, 다 같은 계통에서 나온 거란 말이에요. 이게 정치는 내부에서는 예약을 만드는 거고, 이 예약을 만들어서 문화와 문명을 건설하는 거고, 이 바깥에서는 이게 없으니까 이 오랑캐들은 정벌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 권한이 천자의 권한이라고요. 그러니까 그 정한론? 도요토미 히데요시인가요? 네. 그 걔네들도 전부 다 오랑캐 뭔가 좀 안 되는 애들, 네. 걔네들을 그런 애들들은 내가 가서 문명을 전파해 줘야 되는 거야. 이런 사명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약 정벌이 천자의 고유 권한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권한이고, 네, 예약 정벌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약 정벌을 해야 되는데 이 종법제라고 하는 건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하고 좌우지간. 천자가 있으면 천자의 아들들한테 이제 이 천하가 천하를 물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자인데 요걸 어떻게 물려주느냐? 아들이어야 되냐? 아들이 아니고 덕자여야 하느냐? 이런 게 또 문제가 되겠죠. 이게 아들보다 뛰어난 신하가 있어. 누구한테 물려줘야 돼? 재벌 경영을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근데 이제 결국 아들 이렇게 된 건데 나중에는 아들 말고 형제가 있을 거 아니야. 우리가 늘 보면 왕자의 날도 벌어지고 재벌들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 방계들한테는 이렇게 땅을 띄워주는 거예요. 봉건제가 땅을 봉해주는 건데 이게 봉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공신이라거나 제나라 같은 경우는 강태공한테 봉해준 거니까. 그러면 요게 뭐예요? 제후죠, 제후. 그러면 이 제후국도 이게 천자가 있고, 천하가 있고, 그러면 이 제후들의 나라가 뭐예요? 국이야. 우리가 제나라, 연나라, 무슨 진나라, 뭐 이렇게 나라는 그렇게 말하잖아요, 지금 이게. 그게 제후국이란 말이에요. 이 제후국을 다스리는 게 제후야. 그럼 여기도 이렇게 아들들을 물려주고 또 관계가 있겠지. 뭔가 이렇게 하겠지. 이게 뭐야? 대부들이야, 대부들. 그래서 이 대부들은 가를 형성하는 거예요. 제후는 국을 형성하고, 그리고 이 대부들 밑에 이 대부들의 또 가신이 있을 거 아니야. 가신. 자기 그 대부의 집안을 다스릴 때 이 또 뭔가 발탁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신하들을. 고 계급들이 요 4계급인 거야. 이 봉건 제도의 말단 귀족들인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말단 귀족이면서 실제로 실무 행정을 하는 사람들. 요게 4계급이었던 거죠. 귀족 계급에. 요렇게 하는 요 질서가 주나라의 질서였는데 요게 이제 무너진 거잖아요. 요게 무너지고 춘추에서는 뭐냐면 춘추 5패인데 이제 이거는 이제 중국 실제 지도가 아니고 여기 제나라 춘추 5패면 제나라 그 전에 그러니까 중국은 이렇게 보셔야 되거든요. 이게 중국이라고 칩시다. 땅이라고 치면 중국은 기본적으로
강 두 개. 정말 못 그려서 죄송합니다. 이게 화나고 이게 양자 강이에요. 강남 갔던 제기 여기 남쪽이야. 이게 일단 너무 부끄럽다. 이게 여기 우리나라는 어디 있나? 여기 이렇게 가서 이렇게 있나 하나. 그래서 여기 연나라, 제나라, 그 다음에 여기가 그 진나라, 이 진문공이라고 하는 그 중이 있잖아요. 그 이게 도마가 사기를 들으셨으면 알 텐데 진문공, 제나라, 연나라, 춘추오패가 또 누구지? 초나라. 이 남쪽이 초나라거든요. 초나라 그리고 또 진문공, 진나라 이쪽이 진나라 진짜. 이게 그러니까 요렇게 이제 5개의 제후국이 천자의 그러니까 이 천자를 대신해서 마치 천자 역할을 한 거예요. 그래도 이때는 그래서 큰 전쟁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전국 시대는 어떠냐면 여기 진문공이 만든 진나라가 여기 제후국이잖아요. 제후국 밑에 대부가 있었잖아요. 이 대부들이 쪼개진 거야 또. 그래서 요 대부가 뭐냐면 그 조, 위, 한이에요. 조나라, 위나라, 한나라. 그러니까 한비자는 요 한나라의 공자였어. 왕자였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진나라가 가장 강했던 게 진나라와 제나라거든요. 춘추시대에. 그래서 패자를 할 때 진문공이냐 제황공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게 쪼개지면서 이렇게 3개로 쪼개지는 기점이 BC 그럼 453년으로 합시다. 이때부터 전국시대라고 하면서 전국은 칠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때만 해도 제후들이 제후를 공이라고 부르잖아요. 제환공, 진문공, 제후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왕을 자처하지 않았어. 왕은 이 천자의 주나라 왕실에서만 썼는데 이제 전국 시대에 가면 너나 할 거 없이 다 내가 천자라고 하고 왕. 다 자기네를 왕이라고 쓰는 거야. 더 이상 공이라고 안 써. 그러니까 양의 왕은 요 위나라가 다 깨져갖고는 나중에 이게 도읍을 옮기면서 양나라라고 불렀는데 양나라 해왕이잖아요. 예. 제선와이잖아요. 제선왕이 아닌데 제양와. 이제 등문공은 뭔가 좀 점잖은가 보다. 아직 등문공인 거 보니까. 요렇게 바뀌고 이 전국 시대에서는 그렇게 왕을 하고 엄청난 전쟁이 벌어졌어요. 이제 전쟁이 벌어졌다는 건 보병 전쟁이 벌어졌다는 거고 사회가 엄청나게 유동적으로 바뀐 거야. 이제 분위기를 지금부터 이제 쫙 정리를 해봅시다. 이미 춘추시대부터 시해당한 군주가 36명이나 있고 멸망한 나라가 52개국이나 있으며 여러 나라로 분주하게 유랑하면서 자기의 사직마저 보존하지 못했던 제후들이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았다. 그렇게 분열, 합병, 멸망, 이합, 집산을 계속해 나가던 제후국들은 맹자가 살았던 전국시대에 와서 7개의 강대국으로 세력이 재편되어 서로 일진일퇴하면서 아슬아슬한 균형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예전의 미국이 더 이상 오늘의 미국일 수가 없는 세상이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위나라 같은 경우 보면 그러니까 옛날에 진나라인 거죠. 진문공에. 예. 이들 제후국들은 모두 스스로 왕을 자처하면서 천하의 통치 행위였던 예약 정벌을 스스로 모두 결정했어요. 그러니까 계속 이웃나라에 정벌을 나가는 거야. 전쟁이 벌어지는 거야. 이게. 예. 허울뿐이나마 유지되었던 천자의 권위가 완전히 사라진 것이다. 그것은 공자처럼 말하면 하나의 세계가 무너진 천하무도의 시대였다. 하지만 다른 식으로 말하자면 세계가 이제 요동치는 거예요. 다원화된 거예요. 다원화된 세계에 걸맞는 변법과 개혁이 강력하게 추동되었던 시대이기도 했다. 어떻게 보면 무너질 건 무너져야 맞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도 근대 사회가 무너지는데 문제는 무너지는 모습이 너무 처참한 거지.
계속해서 이 산업사회와 자본주의 사회 계속 유지가 되는 게 선이 아니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게 천하무도라고 공자는 얘기했지만, 어떻게 보면 이거는 이제 이 시대는 지혜로운 자는 법을 만들고 어리석은 자는 법에 제지당하고 현명한 자는 예를 고치고 평범한 자는 예에 구속된다라고 말하는 강력한 변법 개혁의 그런 변법 개혁가 상황 같은 사람들의 시대이고, 상황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중에 이제 진나라에 가서 진나라의 세력을 확 키운 사람이거든요. 왜 법가란 말이에요. 이렇게 나무 이렇게 꼽아놓고 이게 법 만들어 놓고 이거 지키면 돈 준다고 해갖고는 강력하게 이 법으로 세상을 바꾸려고 했던 사람인 거예요. 지금도 가만히 보시면 우리가 새로운 세상을, 지금 이게 팬데믹이잖아요. 포스트 팬데믹을 우리가 생각할 때 뉴노멀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도대체 어떻게 다음 세상을 우리가 다음 세상의 비전을 어떻게 가질 것인가를 둘러싸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소위 석학이라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은 말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지젯 같은 경우는 초기에 칼럼에 계속해서 작년에 봐라, 이제 일국으로는, 이게 팬데믹이니까 일국으로는 대처할 수가 없으니까 오히려 유엔 같은 그런 세계적인 어떤 뭔가를 만들어서 거기에 권한을 강화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저는 굉장히 동의가 안 가는 거였는데,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이제 지젯 같은 사람은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팬데믹에 오히려 우리의 그 경기도 지사님 같은 분은 엄청난, 거의 사망의 버금가는 이런 강력한 법의 드라이브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인데, 이게 코로나를 잡는 데는 효과가 있는 거기 때문에, 심지어 저의 젊은 친구들 중에 한 명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다음번에 대통령 나오면 저는 뽑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한다라거나. 왜냐하면 뭔가 재난소득이라거나 이렇게 하고 강력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방식만이 비전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도 해결할 수 있는 거죠. 당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은 끊임없이 치고 나가는 거야. 이렇게 법을 만들고 제도를 만들고 그거 지키라고 하고. 혹은 그 시대는 상하 같은 사람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합종연행의 외교술, 합종연행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나중에 이제 이 판국이 어떻게 되냐면 얘네들을 다 쪼그라드는 거야. 그리고 뭐만 강해져? 얘만 강해지는 거야. 얘가 그리고 계속 동점하는 스타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진시황 때 오면 한 번 전쟁하면 30만 명 생매장 막 이렇게 하면서 천하 통일을 하는데, 얘네가 이렇게 오니까 나머지 6개의 나라들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요렇게 연대를 해서 막자, 이럴 수 있잖아요. 이거 종이지. 예. 요렇게 해서 막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정치 외교술인 거예요. 이게 우리가 유세가라고 하는데, 연행은 뭐야? 그러면 가만히 있겠어? 진나라가 요렇게 연대를 맺는다라거나. 왜 우리도 그 구한말 보면 삼국연합 이런 거 막 있었잖아요. 미국, 영국, 일본 이렇게 했다가 또 막 이런 방식으로. 왜냐하면 이 아사리 남국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는 어느 나라와 어떻게 연대할 것인가, 연합할 것인가, 이런 정치 외교들이 굉장히 중요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곳에서 우리의 안정을 위해서는 외교적 역량이 진짜 중요하다. 그리고 적절한 대북, 예를 들어서 바이든이 됐다. 지금 어떻게 우리가 이 북한과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생존은 이 우리나라를 둘러싼 강대국들과 어떻게 힘의 균형을 만들 것인가, 이런 것을 빼놓고 생각한다라는 건 너무 어리석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또 그런 사람들이 소진과 장희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전쟁을 할 때마다 13만 명을 참수한다라거나 2만 명을 수장시키거나
40만 명을 생매장시키거나 45만 명을 포로로 잡았던 백기와 같은 전쟁 달인의 시대였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전국시대, 맹자가 살았던 시대는 실력과 성과로 승부를 보던 시대였던 거죠. 그런데, 그런 요동치던 시대에 이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삶이 피폐해지는 거죠. 하나의 세계가 무너졌다는 것은 이제 챕터 2, 힘의 시대, 말의 시대 보는 거예요. 유일한 권력이 무너졌다는 것이다. 그것은 권력이 아래로 이동하고 있다는 것이고 더 많은 사람들이 권력을 분점하게 되었다는 뜻이다. 동시에 그것은 힘들이 공전할 수 있는 혹은 제어할 수 있는 힘들을 공통의 근거나 척도가 사라졌다는 뜻인 거잖아요. 예약 정보를 천자만 할 수 있어. 이런 감히 제후국들이 A라는 제후국이 B라는 제후국을 못 간다고요. 이게 천자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야. 그거는. 근데 그런 척도가 없어지면 자기 마음대로 할 거 아니에요. 이게. 더 이상 형의 나라도 아우의 나라도 아닌 관계에서는 오로지 물리적 힘들만 쟁투한다. 하여 죽어나가는 건 백성뿐 형벌로 다리가 잘리고 전쟁에 끌려가 죽고 남은 가족들은 동사하거나 아사한다. 맹자와 같은 시기에 장자가 있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장자에도 보면 지금 세상에 처형된 자가 베개를 나란히 하고 칼을 쓰고 착고를 그러니까 베개를 나란히 한다라는 거 쫙 누워있다는 거잖아. 너무 처형된 사람이 많아서. 그리고 칼을 쓰고 착고를 찬 자가 수갑 같은 거 찼다는 거죠. 비좁아 서로 밀치며 형벌로 죽은 자가 서로 바라보고 있다. 장자에도 이렇게 나오고 밑에 사기에도 보면 뭐 배가 갈리고 창자가 파헤쳐지고 목이 잘리고 얼굴이 뭉개지고 이런 이야기들. 그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고 막 이랬다는 것은 맹자에만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당대의 다른 텍스트들에도 다 이렇게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더 심한 잔혹 동화들도 부지기수다. 예를 들어서 진나라와의 전쟁 중 보급로가 끊겨 굶은 지 46일째가 지나자 조나라 군사들 맨날 진문공의 후예들 은밀히 서로 죽여 잡아먹었다는 이야기. 혹은 초나라의 포위 속에서 고립된 송나라 사람들이 먹을 게 없어서 자식을 갖고 잡아먹고 해골로 불을 뗐다는 그 유명한 역자 석회 같은 이야기. 그래서 이게 사기에 나오거든요. 이거 좀 다른 얘기인데 그래서 루신이 예교 자기가 옛날 책들을 읽었는데 막 좋은 말씀 막 그랬는데 그 예교 막 이런 글자들이 싹 사라지고 그 위에 식인이라는 글자가 참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 중국은 사람들을 잡아먹었던 나라구나. 그래서 광인일기의 마지막 문장이 아이를 구하라. 한 번도 사람을 먹지 않은 아이가 있을까? 아이를 구하라. 이게 이제 그 루신의 광인일기에서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바로 이 식인이라고 하는 거 사람을 먹었다 이런 이야기를 루신이 이제 소설 속에 쓸 수 있었던 건 루신이 사기 같은 책을 이제 열심히 봤기 때문에 계속해서 뭐 이런 거 아니면 이제 부모한테 봉양하기 위해서 허벅지를 자를 뿐만 아니라 뭐 또 이렇게 뭐 하여간 엄청 많아요. 하여간 사기 같은 데도 보면 이런 것들이 이렇게 이제 루신으로 하여금 사람을 잡아먹었다, 자식을 잡아먹었다, 뭐 자식을 삶아서 바치기도 하고 막 그럽니다. 그런 어떤 이야기들이 부지기수죠. 이제 위나라 해왕의 아들 양왕이 맹자에게 묻는다. 선하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선하 오는 어찌 오거든요. 의문사요. 오호 어떻게 정해지겠습니까? 선하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맹자가 대답합니다. 하나로 통일되겠지요. 문제는 어떻게 였습니다. 자, 이게 1. 뭔가 다시 당대의 사람들은 세상이 다원화되고 있는데 이 다원적 질서가 어떻게 공존해야 하는가와 관련해서 맹자가 생각한 건 다 일을 꿈꾼 거야. 일을 꿈꿨는데 맹자가 일을 꿈꿨는데 맹자는 이 일이 무력으로 힘으로 패권으로 일이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이게 지금 전쟁이잖아요. 전쟁을 종식시켜야 돼. 천하가 안정돼야 돼. 평화가 와야 돼.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 힘으로 하는 방법? 협약으로. 춘추시대는 협약으로 했거든요. 협약으로 하는 방법.
그래서 우리도 지금 뭐도 전쟁 일어나면 사람들이 다 유엔에 뭐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유엔에 아무 힘을 못 쓰잖아. 근데 유엔 자체가 2차 세계대전 이후의 협약 체계잖아요. 세계에서 이런 전쟁이 더 이상 벌어지지 않기 위해서. 근데 지금 그거 지금 거의 작동하고 있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로 되겠죠. 하나로 정해지겠죠. 어떻게? 이것과 관련해서 당대는 이미 현실이 이거였던 거예요. 이거나 아니면 외교. 그런데 여기에서 진짜 마이너지. 그러니까 당대에서 맹자는 엄청나게 마이너 오브 마이너였어요. 뭔가 천하가 다시 태평해지긴 해야 하는데 그게 노력이나 힘이 아니고 뭔가 덕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자, 문제는 어떻게였다? 무한 경쟁, 각자 도생의 세상에서 어떻게 공통의 질서와 윤리를 다시 세울 것인가? 이게 이제 그 질문인 거죠. 그러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유명한 영화가 장예모의 영웅이에요. 거기 보면 진시황을 죽이려던 자객 무명이 진시황의 10걸음 앞까지 나아가지만 마지막에 암살을 포기해요. 왜냐하면 전란을 끝내고 백성의 편안한 삶을 되찾아 주기 위해서 진시황의 천하통일을 지지해야 한다는, 하여 개인의 복수 따위는 묻어야 한다는 또 다른 자객 파검의 뜻에 따라, 여기 양쪽이 너무 멋있었어요. 그에 따라서 이제 이연걸이 진시황의 암살을 포기하거든요. 이 모티브가 사기에서 나와요. 그런데 이건 자객에 관한 영화라기보다는 영화의 부제가 알려주는 영웅하고 부제가 천하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천하의 시작에 관한 영화이고 그 천하 통일을 만든 숨겨진 영웅들에 대한 영화예요. 그런데 이게 장예모한테는 어떻게 보면 팍스 차이나를 구축하고 싶은 장예모의 무의식의 열망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실제 이제 사기 열전에서 나오는 이 현가 이야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영웅 이야기 끝에 이제 실제로는 훨씬 더 복잡했을 것이다. 다시 하나의 세계가 도래할 것인가? 그것은 불가피한 것일까? 필요한 것일까? 필요하다고 해도 어떻게 가능하게 할 것인가? 누군가는 법이 혹은 이 일을 무력이 아니라 법으로 공통의 척도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있었겠죠. 이게 법가야. 어떻게 보면 공통의 척도가 누군가는 외교적 합의가 대안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누군가는 현실주의자가 되었을 것이고 누군가는 이상주의자가 되었을 것이고 누군가는 논리주의자가 되었을 것이다. 정치가 무엇인지 다시 규정되고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도 논란이 되었을 것이다. 미쳐 날뛰는 날것의 힘들을 조율하기 위해 역으로 이성적인 탐구가 확산되고 합리적인 언어가 추구되었어요. 그래서 전국시대는 한편으로는 백성이 도탄에 빠진 시기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마치 소피스트처럼 제자백과 엄청나게 인간의 집단지성이 집단지성이 활성화되었던 시기이기도 한 거예요. 이것도 참 놀라운 일이에요. 힘들의 시대에 도래한 말들의 시대, 전국시대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리고 바로 이 말들의 시대를 만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야? 지식인, 사계급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한편으로는 계속 전쟁이 있고 힘들을 추구했고 한편으로는 끊임없이 담론투쟁이 벌어졌던 그런 시기인 거예요. 자, 지식인들 세상의 전면에 서다 하겠습니다.